자, 이번에는 지금 민주당 현안을 좀 한번 여쭙고 싶은데,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죠.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한번 이제 중앙에서 부결됐다가 이번에 지난 3일에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표가 312표, 60.58%, 반대가 39% 정도 나왔는데, 이게 물론 통과되긴 했지만 당에서는 이게 이제 반대표가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이 정청래 대표가 당을 이제 앞으로 운영하는데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고 1인 1표제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의견도 나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모두가 다 뭐 방향에 있어서는 1인 1표제가 맞다. 네. 다만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완이라는 게 취약 지역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 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네. 그런 게 어쨌든 논의가 되다가 투표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결정된 것은 이제 다 따르는 것이고 다만 이제 거기서 보완 지점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가 돼서 지도부에서 그런 보완할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정책을 내놔야 한다. 네.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타입니다. 그 구청장님 구청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전출직 공직자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구청장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때도 이제 그런 약간의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저 시장님 정치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맞긴 한데, 그래도 나는 행정가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서울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질문을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시면 되고요. 또 일반 유권자 그러네요. 그렇다고 하면 되네요. 일반 유권자들이 그런 걸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여러 가지 식견이 필요합니다. 국제 정치에 대한 거, 여야 관계 이런 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간단한 거 한 3개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오늘 3개. 짧은 거 아주 짧은 거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5분 내에 끝낼게요. 그 장동혁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길고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야당 대표가 뭐 이렇게 국가 비전을 이렇게 세게 냈나 싶긴 한데 아무튼 보니까 영수회담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실제로 여야 관계가 너무 나쁘거든요. 그래서 영수회담 지금 여야 관계가 특히 정청래 대표도 매운맛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야 관계가 좀 나빠지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도 물론 더 매운맛이고 네. 근데 이런 영수회담과 뭐 여야 관계 이런 걸 좀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적은 아니지만 정치인이시기 네, 그냥 생각한데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대화가 늘 필요한 거죠. 예, 대화가 정치에서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대화가 필요하다. 예, 두 번째 이건 더 쉬운 질문인데 네. 지금 이제 국회의장께서 우선 할 수 있는 개헌만 하자. 또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이분은 그냥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만이라도 하자. 네. 그래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일단 여야가 개헌을 일단 하자.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또 다음에 하더라도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걸 포함해서 이 순차 개헌론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저는 어쨌든 개헌을 갈등 구조로 개헌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이 맞다. 예, 개헌을 예전처럼 막 한쪽이 유리하게 짜놓고 밀어붙인다고 하는 건 저항이 생긴다. 개헌 그 헌법 같은 경우는 합의의 기초에서 만장일치로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헌법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거기에 그 자치분권,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 조금 강화하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조금 합의 가능한 것들은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단계적 개헌이라도 네. 하는 게 좋겠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시죠.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아유, 충분히 하세요. 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 깡패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 와, 간단하다, 진짜 질문이.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국제 질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힘 있는 사람이 쭉 이제 보살펴주는 느낌.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렇게 하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힘 있는 사람 야 내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상황이 처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근데 이게 지금 각국이 지금
힘의 논리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사람이 어떻다를 떠나서 지금 국제질서 그렇게 가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겠다라는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걸 잘 대응할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국하고 좀 한판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그걸 말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걸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잘 하고 있다. 밀당을 잘하고 네. 계시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네고시에이션 기본적으로 밀당이 기본이니까. 보수 쪽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특히 대외 관계 굉장히 그리고 실용적으로 중국하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관계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저희가 대일 관계는 아주 좋아졌죠.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좋게 가야 되는 게 외교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뭐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민주당도 뭐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사실은 당내 갈등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면서 지금 당에서 친한계와 당 지도부 사이에 굉장히 이제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을 당했기 때문에 장 외에서 지금 뭐 이번 주말에 토크 콘서트 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글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바람직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그쪽 내부 사정으로 보면 뭐 저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예, 원래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냥 보내버리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궁금한데 이건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개헌 문제를 저는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개헌을 그렇게 연성화시키는 게 헌법을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전면적으로 이 의제들을 국가의 중요한 방향에 대한 모든 정책 논의들이 다 오픈돼 버리는 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한 번 정도 우리나라가 한번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되든 뭐 가시는 길을 갈 때 개헌이라는 문제가 되게 주요한 아젠다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되실 때 입장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냥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묻고 답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행정통합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투리는 전혀 안 쓰지만 부산 사람 그래서 언제나 혼자 주장하고 계시는. 부산 혹은 지역 뭐 지방이란 말은 사실은 좀 폄하하는 거고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 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게 거의 생사를 걸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다른 개념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행정 통합이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혹시 서울에 계신 분이니까 저 지역 통합 반대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그 개헌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헌이 시작될 때 당연히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어떻게 룰을 합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고칠 거 고치면서 쭉 가는데 그 얘기를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 그 논쟁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합의가 되는 거 엄청난 논쟁이 되다가 합의가 되는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걸 좀 묶어서 하고 합의가 안 된 것들은 또 논의를 하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지방통합은 저는 어차피 지금 전 세계가 통합 쪽으로 가는데 이 이유 자체는 교통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도 지금 군 단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게 예전에 군수가 말 타고 행정할 때 그때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건데 지금은 차량으로 금방금방 KTX가 다니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제 물리적 거리가 확 그 개념적으로는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부울경 얘기 나왔잖아요. 부울경을 그러면 행정통합을 자체를 할 건지 아니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메가시티 형태로 해가 특별지방자치에서 일단 부울경이 있고 그 상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경제나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담하는 걸로 갈 건지 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 건지는 그 지역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은 저는 그러면 지방은 그렇게 해서 권한이 막 넘어가는 거죠.
지방 통합과 메가시티를 만드는 건 결국 중앙 정부의 권한을 넘겨주기 위해서 한 거고 거기서 하는 건 권한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서울도 서울, 경기, 인천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 통합은 아니지만 통합보다는 저는 서울, 경기, 인천이 교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가시티를 해서 중복되는 인프라 이 중복돼서 만들 필요가 없다. 이제는 서울에 있는 거 나눠 쓰고 경기도에 있는 거 나눠 쓰고 인천에 있는 거 나눠 쓰면서 상생하면 되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게 교통이 서울만 있고 경기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버스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 측면에서 뭐 엄청난 손실이 나오는 거죠. 경기도 분들의 피해라든지. 근데 이걸 같이 나누면 서울이 갖고 있는 인프라는 경기도가 나누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인프라 중복되게 투자할 필요가 없죠. 서울에서 쓰면 되니까. 이런 방향의 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행정 특별 지방자치단체 이걸 만드는 형태에 필요하다. 그러면 각 지역에는 아예 행정 통합을 해서 특별시를 만들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이점만 차지는 그런 메가시티를 만들 건지 이것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방향은 지금 맞다고 보고 어떤 걸 선택할 건지는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면 된다. 예. 제가 장모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저한테요? 원래 질문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구나, 맞네. 예. 아니,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대전, 충남도 합치고 대구, 경북도 안 되겠다 해서 지금 합치겠다고 하고 광주, 전남은 뭐 거의 뭐 네. 이제 결론이 났고 부울경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되냐고요? 부산에서만 태어난 거지 뭐. 사투리도 안 쓰시는데 잘 모르죠. 네, 장군님. 진짜 모를 것 같죠. 근데 저는 이 부산이 이 지금 많이 좀 이게 쪼그라들었다고 합니까? 예전에 이 방송에서 이게 전망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많이 맞습니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산도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고, 예. 그러나 각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이게 작은 단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시켜서 자생력들을 넓히는 방식으로 경쟁력은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좀 들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이 자원을 그렇게 나누는 개념이라면 여기는 이를테면 해양 수도 벨트 이런 개념으로 해서 영역들을 키워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방선거 전에 저는 부울경 쪽은 행정통합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서울말로 과연 서울말이었을까요? 제가 여기 얹어가지고요. 그 정장님한테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저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부동산 문제가 지금 경기까지 확산되고 있고 한데 이게 결국 해결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 공급을 한다고 해도 저는 이 정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흐름 관리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청와대로 대통령실이 다시 돌아갈 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좀 있다가 사실은 세종시로 대통령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면은 이 서울이 돈도 있고 정치 권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정치 권력,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특히 헌법재판소 등등 해서 저는 세종시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야 서울은 어떤 경제도시, 뭐 미국 뉴욕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네, 저는 이제 서울이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조합, 과채 음료 아임굿을 소개합니다. 피로하고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임굿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급 할인 이벤트로 현재 예약 판매 중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도시잖아요. 서울은 비교 불가하죠. 다른 도시와 경쟁 자체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이 지방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서울은 이제 국제 도시랑 경쟁을 해야 된다. 뉴욕, 도쿄, 상해, 싱가포르 이런 북경 이런 데랑 경쟁을 해서 우위를 특히 아시아권에 도쿄랑 싱가포르랑 경쟁을 해서 여기에서 비교 우위를 가져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행정기관들이 지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 갔으면 좋겠지만 간다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지방과 경쟁하는 차원에서 막으면 안 된다. 대신 외국에 있는 인재들을 유치한다거나 네. 우리 서울 자체에서 그 국제 글로벌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경제 문화 수도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나가는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래서 AI 시대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핀테크 산업이라든지 문화 컬처 컨텐츠 사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R&D 그리고 요즘 특히나 이제 의료 분야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좀 폭발시키는 그런 차원에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계획을 짜야 된다. 그래서 뭐 어디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짠다. 근데 그 계획은 국제도시랑 경쟁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여기서 그런 정도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힘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묶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마디로 한 건 글로벌 G2 서울. 글로벌 G2. G2 예, 서울. 그래서 네. 국가로는 우리가 G2가 되기 어렵죠. 그렇죠. 예, 뭐 워낙 G2가 확고하니까. 그러나 도시로는 서울이 G2가 될 수 있다. 뉴욕 서양의 뉴욕이 완전 경제 수도 역할을 하듯이 동양에선 서울이 예. 경제 문화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지금 무르익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하고 미국이 엄청난 갈등 관계가 남북의 갈등 관계보다 더 크게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갈등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전에 기회죠. 코리아 리스크라고 했던 이게 지금 오히려 우리들이 그 지점에 지정학적으로 오히려 강점으로 지금 부각될 수 있는 차원이고 싱가포르는 예전에 강점인데 여기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에 이게 확장성이 떨어지니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으로 하고 막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럼 국가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서울은 완벽합니다. 구조가. 피지컬 AI 시대에 수도가 될 수 있는. 네. 그러면 일본과 서울이 그런 동등한 조건이었다면 일본이 이제 그런 그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지정학적 문제는 한국에 있고 일본은 그 재난. 재난. 위험이 늘 있고 네. 그게 이제 일본의 리스크였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지만 한국의 코리아 리스크는 지금 일본보다 오히려 좀 약해가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 좀 기회가 온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G2 가능성이 있고 이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가고 지방과 경쟁하는 서울이 아니고 국제도시와 경쟁하는 서울이 되자. 외국에서 벌어와서 지방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네. 그 낙수 효과 네, 그런 형태의 서울이 돼야 된다. 예. 마무리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구청장 사선이 가능해서도 서울시장 나가셨겠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벌써 1시간이 훌쩍 갔어요.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짧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서울이 요즘 세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네. 예. 내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 됐으면 좋겠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뭐 하는 것마다 세금 아깝다는 소리를 시민들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고 또 한 가지는 시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지켜지고 네. 보장받고 뭔가 보호받는 느낌의 그런 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각자의 그 삶이 의미를 갖는 그렇게 행정이 좀 뒷받침이 되는 네. 그런 서울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좀 더 얘기하면 뭐 할 것 같아서 이 정도 좀 해서. 예, 오늘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데 저희 공덕부차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덕부차 재밌으셨죠, 다들? 네. 성수동이나 빨리 가보세요. 15년 전에 가봤다니까요. 15년 후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